네, 안녕하세요. 대덕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대덕전자의 주가가 이제 5일선을 한번 이탈을 하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좀 내려서 걱정하고 고민이 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부터 제가 핵심들을 좀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꼭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우선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 대덕전자가 그동안은 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고 잠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5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거를 또 밀어 올리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정은 뭔가 좀 다릅니다. 20만 원을 앞두고 여기를 돌파를 못 하더니 지금 5일선을 깨면서 급락이 한번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결국에는 좀 터질 게 터졌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 지수 상황을 보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특히나 코스닥은 최근에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고 코스피도 사실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몇몇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서 지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떨어진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형주도 밀리다 보니까 원래 시장을 이끌어주던 종목까지 밀리다 보니까 코스피도 하락이 나오고 이러니까 대덕전자도 못 버티고 이제는 주가가 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이 꾸준히 우상향하다 갑자기 급락이 한번 나올 때가 있어. 왜냐면은 얘는 조정이 올라오는 동안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조정의 명분이 생기는 시점에는 주가가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도 그렇고 조정도 없었으니까 이게 조정이 한번 나온 게 이상하지는 않다. 근데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생각보다는 꽤 세게 내리죠.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들고 계신 분들이 이거 고점 나온 거 아닌가? 이거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중심을 잡아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대덕전자 아직 고점 안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 거니까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결국에 이 종목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누구였어요? 자, 이 종목은 이제 기관이라던가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관의 매수세, 최근에도 매수가 이어졌고 그리고 매도세가 살짝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온 건 아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죠. 이 가장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던 사모펀드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고점이 나오려면은 이 주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들어와 있는 물량들 훨씬 많고 그다음에 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시장이 떨어지면서 좀 일시적으로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외국인은 이제 주도를 하던 투자 주체는 아니었거든요. 이 주포들, 기관과 사모펀드는 여전히 이제 매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추세가 꺾이는 조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급에서도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대덕전자의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결국에는 실적, 업황, 그리고 대덕전자라는 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이 성장이 꺾였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대덕전자 보면은 지금 모든 사업부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목표가를 올린다라는 레포트 증권가의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의 지금 새 사업부가 고른 호조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실적, 자, 올해와 내년에 영업이익이 2230억, 3498억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다층 기판 MLB, 그다음에 고밀도 패키지 기판 FCBGA 이런 데서 가시적인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믹스 개선과 납품처 확대, 증설이 고루 맞물리는 만큼 순수 기판 업체 가운데서는 좀 가장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던 실적치가 있잖아요. 실적 예상치가. 근데 이거 증설 규모와 대면적 기판 납품 이후 수익성 개선이 확인이 되면은 실적의 추정치 또한 상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덕전자의 실적을 보면은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이 각각 2,300, 3,2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더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실적이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럼 주가는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대덕전자의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실적을 따라서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적이 우상향할 때 보통 이렇게 우상향이 완만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거나 기업의 성장이 빨라지면 주가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상승이 더욱더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대덕전자가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는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겁먹고 막 걱정하고 팔고 도망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려올 때 싸게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제 관점이 좀 이해가 됐다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이제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대덕전자가 앞전에 21선 추세를 타면서 21선을 안 깨고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 또 지지하고 반등하면서 21선을 계속 좀 지키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추세를 봤을 때 그럼 내려왔을 때 이번에도 21선 지지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보면은 21선이라는 게 거의 한 달 정도의 주가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좀 강한 종목들은 이 구간을 잘 안 깹니다. 그래서 21선 부근에서 또 바닥이 잡히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딱 한 가지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많이 내렸네? 더 올라갈 건데 많이 내렸으니까 추매해야겠다, 바닥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추매하거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조정이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샀는데 또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생각을 좀 하자라는 게, 사실 대덕전자의 주가가 뭐 그동안 조정이 없었어서 조정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시장이 떨어지는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결국에 시장이 막 폭락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원래 반등이 나올 종목도 시장이 밀리면은 일단 같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변수.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대덕전자의 종목만 보고 매매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시장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그러면은 일단은 21선 부근에서 이제 바닥이 잡힐 수 있는 건 알겠는데, 혹시나 시장이 조금 더 세게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살짝 깼다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뭐 추매라던가 매수 기회를 또 잡아보면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덕전자를 내려왔을 때 바닥을 잡을 때 아니면 추매를 할 때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려온다고 잡는다라기보다는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바닥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 자, 일단 내려올 때 거래량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고점을 찍고 한번 내려올 때 거래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락의 힘이 조금 살아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때 음봉으로 찍어 눌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오는데 이 거래가 줄어야 돼요. 그래야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1선 부근에서 이 거래가 줄어드는 흐름들을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면 누가 파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락의 주범이 누구냐 이거를 봤을 때, 자, 지금 매도 창구 쪽 단기적으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골드만삭스라던가 모건스탠리, 멜린지 얘네 다 뭐예요? 외국계 창구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물론 JP모건 이런 쪽은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계 창구가 매도 포지션이 많죠.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하락의 주범이니까 이 매도 물량들이 줄어야지 어떻게 돼요? 하락이 멈추고 그 다음에 바닥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급들을 확인하면서 이 하락이 매도 물량들이 그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럼 만약에 지금 매도하고 있는 물량들이 줄어든다. 근데 또 이 주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를 하는 투자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수급을 보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미래에셋에서 많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죠. 결국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주포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그다음 미래에셋 이 창구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얘네가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일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진짜 고점이 나오는 시점은 이 창고 있잖아요. 미래에셋에서 대량의 매도가 쏟아질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수 포지션을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 주포들도 매수 포지션에서 이탈 안 했으니까 우리가 내려왔을 땐 이건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도 중요한데, 올라갔을 때 매도는 저 주포들이 다 팔고 도망칠 때는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만큼 바닥 잡는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를 수가 있거든요. 빨리 내려오면 바닥이 좀 빨리 잡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집중하면서 이 하락의 구간을 과대 낙폭 구간 기회로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또 매수 타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때, 혹은 올라가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제가 또 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제가 뭐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타점도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매수 타점이라던가 매도 타점을 한번 놓치면 막 급등해버리고 급락해버리고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장중에 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중요한 타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저장해 두시고 우리 채널 구독했다라고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타점 알림 신청 완료입니다. 그럼 제가 이분들은 한 분 한 분 저장해 놨다가 대덕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본업하시다가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면 그때만 잠깐 핸드폰 열어서 확인하시고 타점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대덕전자의 타점을 잡을 때 이제 매수 매도 할 때 있잖아요. 결국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매수의 힘이 강해야 주가가 올라가고 매도의 힘이 강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 있거든요. 이거를 주포들의 매집 신호라고 하는데, 이 신호가 뜨면 올라가고 신호가 뜨면 올라가는 상승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세력의 매수와 매도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대덕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 핵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의 매집 뜨면서 급등, 주포의 매집 뜨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000원 후반에서 6,000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7,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은 2024년 11월달,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슬슬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자,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영상 뒷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채널 구독자 수가 벌써 37,00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요새 저는 또 이제 영상 촬영하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구독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 전달 드리려고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해 보시고요.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 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 자, 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점상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세력의 매수나 아니면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을 때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 타점 나왔습니다, 매도 타점 나왔습니다 하고 이 타점들을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 타점이나 혹은 좀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도 공략을 하고,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타점들이 떴을 때 매수 타점 나왔습니다, 매도 타점 나왔습니다 하고 문자로 다 알려드리니까, 혹시 아직도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이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종목들의 타점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덕전자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이제 앞전에 세력의 매수 타점이 뜨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면 올라가고, 자, 이런 패턴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또 바닥이 잡히고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이렇게 주포들이 매집한다라는 신호가 또 포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공략을 해봐야 되고, 근데 이게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도 이 주포들도 명분이 있어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이 나오다가 이런 21선 부근 같은 하락이 멈출 수 있는 지점까지 오면은, 물론 시장 상황까지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내려오다가 하락이 좀 멈출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부터는 주포들이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하고 있다가 타점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주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주포들이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아까 수급 창구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에 주포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얘네가 나가는 시점에는 주가가 큰 고점이 나오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주포들이 다 팔고 나가는 지점에서 우리가 못 팔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아주 큰 대참사가 납니다. 왜냐면은 주포들은 한 번의 물량들을 좀 털어내면서 순식간에 나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요한 매도 타점을 안 보고 있다가 놓치면 한참 내려가서 팔거나 아니면 이제 못 팔아서 물리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지점까지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중요한 흐름들이나 타점들이 나왔을 때 제가 흐름들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타점도 이제 문자로 실시간으로도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대덕전자를 한 주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들도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